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네. 갑자기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거릴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설레고 네. 오늘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누구랑 만나면 괜히 얘기도 잘 통할 것 같고 뭐 그런 날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날보다는 이유 없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만 뵈면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싹 사라져. 좋으네요. 말씀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네. 인사만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좀 편해져요. 저는 왠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박사님 만나는 그런 날이군요. 네,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 포모나에서 상담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네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저희 보실 때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런 느낌으로 박사님을 매주 목요일 모시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주에 개강하셨는데 네. 새 학생들을 받아본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학생들이 다 너무 열정이 넘치고 네.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상담 이론인데요. 상담 이론.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또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선생으로서 좀 되게 벌써부터 뿌듯하고 네. 이번 학기 좀 잘 학생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부상할 수 있는 직업군 아니에요? 음? 부상될 수 있는 네. 직업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AI가 점점 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의 마음을 네.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네. AI하고 저도 저도 누구예요? 저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지만 걔네들한테는 무슨 힐링은 못 받아요. 정보만 지금 받는 거지. 또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망이 좋은 직업군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이거 네. 정말 결례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첫 개강을 하고 네. 학생들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서로 하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별 반응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탄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봐야지 다른 느낌으로 만나셨어요 그동안? 아니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그렇게 빛이 나시면 저는 그 과목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잘 보이려고. 네. 네. 근데 정말 외람된다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네,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칭찬 맞아요. 학생들이 칭찬 뭐가 맞아요. 됐든 네. 동기부여가 된다면 좋겠네요. 동기부여 많이 됐을 거예요. 동기부여 많이 됐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네. 수업도 안 빠지고 올 A로 저는 깔아버립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는. 네. 그럼 근데 좋겠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기억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 부진해서 얘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이 기억이 날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살갑게 좀 이런 거 질문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주는 학생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질문하는 학생?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질문은 아니었는데 그냥 선생님 저 좀 제 이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좀 그러고 이름 얘기하고 예뻐라. 가더라고요. 예뻐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살가움들이 되게 그냥 선생으로서도 반갑고 고마웠어요. 그 참 예쁜 어프로치다 그거 참. 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 네, 좋아요. 그렇다고 오늘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요, 김영준 씨.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만날까요? 어떤 내용?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딱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좋아요. 가장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요 얘기만
하려고 왔어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 영어로는 you matter 이런 네. 말이 네.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종종 심심치 않게 저희 이제 뭐 카톡이나 유튜브 창에서도 그렇고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은퇴라는 화두가 이게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주 나왔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은퇴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퇴를 네.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사실 아직 은퇴를 이제 시기를 앞둔 나이도 아니고 해서 한참 이러셔야죠.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제가 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은퇴의 어떤 시기에 겹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겠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 은퇴 시기에 겹쳐서 많이 찾아오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은퇴에 가까워지고 있는 김영준 씨는 저는 박사님 어떤 준비를 하고 오늘 계세요? 준비하신 내용하고 살짝 사이드로 비껴가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하루하루가 늘 살얼음 걷는 것 같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일상들이 혹시라도 손상이 되진 않을까, 파괴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뭐 자업을 이루면 어떨까, 뭐 벌어야 되는 수입을 못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 그런 늘 조바심들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얼음 걷듯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우리는 사실 파리 목숨이거든요. 내일도 나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이라서 늘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퇴를 하면 적어도 그런 불안이나 초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은퇴가. 그럼 그 시점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는 이루어진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갖고 하는 일들을 손에서 놓는 거잖아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 적어도 지금같이 모든 걸 다 손안에 움켜쥐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초조와 불안으로부터는 살짝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아무도 나 찾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공허와 불안, 또 다른 불안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좀 벅차다 보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우정아 씨는 어때요? 박사님 질문해 주셨으니까. 아직 은퇴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최근에 저는 좀 변화라면 자녀들이 2명 있던 자녀가 다 이제 대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얻어서 다른 데를 이사를 나간다든지 제품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거나 육아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생활 패턴이 한 일주일 상간으로 확 변하면서 그 아이들한테서 내가 은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었거든요. 저기는 학부형으로서의 은퇴는 했죠. 저쪽은. 도시락 싸던 일상에서 그리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저녁을 시간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는 은퇴라면 뭐 좀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주일을 변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 하나는 굉장히 자유롭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직까지는 그냥 뭐 허전하진 않고 괜찮아요.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막 챙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뭐 이거 해라, 뭐 해라, 뭐 아니면 이렇게 했니라고 확인하던 것들.
그런 거를 애들한테 못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그 얘기를 또 안 해주니까 네. 거기서 오는 약간 빈자리는 확실히 있어요. 네. 걔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일거수일투족 다 맞추면서 왔던 23년 정도였다면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얘네들이 일일이 나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그 부분은 약간 좀 빈자리로 느껴지네요. 아, 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은퇴라는 거를 굉장히 넓은 정의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라고 한다면 단지 우리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62세, 65세는 아니다는 네, 거죠. 그런 어떤 정책상의 개념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바뀐다는 거. 역할이 바뀌는 시기가 인생에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자녀분들이 네. 집을 떠나면서일 수도 있고 또 직업에서 또 그 은퇴를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련함이 좀 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역할이 바뀌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라는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엄마 이렇게 할까? 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부담이었는데 이거 할까 네. 말까 내 가이드를 허락을 줘야 구하고 되고, 네. 결정을 같이 하고 이런 게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안 하니까 후련한 것도 있지만 약간은 중요하지 않네 내 의견이 이제 누가 나한테 의지를 안 하네 뭐 이런 네. 거. 그런 생각. 네. 알아서들 하니까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내 결정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네. 라는 생각 여러 있어요. 가지 복잡한 마음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심리학에서의 개념이 네. 매러링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매러 하면은 이제 뭐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어떤 느낌. 인식.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비단 은퇴 시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든 이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어떤 매러링,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지금 어떻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이 심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네. 네, 오히려 저는 I'm nobody 쪽에 가까운. 중요하기 싫은 거예요?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저는 그 생소하지만 네. 약간 뒤통수를 맞는 나 한 번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싶었던 말씀이셔요. 네. 이 나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 영향력, 나의 파워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많은 분들이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영향력, 파워, 중요성 좀 너무 난 좀 겸손하게 정말 I'm nobody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도 실제로 저 정상이죠? 예,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 파워, 중요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좀 어떤 좀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중요한 존재이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죠. 중요한 삶의 욕구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이 어떤 나만 유일한 존재야, 나만 뭐 유일하게 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가치로서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좀 네,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침 나오시네요. 네.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례가 올렸어요. 네. 엄마로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사정이 내가 아프면 안 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내가 건강해야지 얘네들 거를 다 책임감. 챙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엄마로서의 중요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요 일주일 동안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처음으로
네. 저는 사실 미국 와서 처음으로 자녀 없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네. 지금. 네. 배불러 와서 미국 왔기 때문에 계속 와. 베이비 네. 카시트를 뒤에 차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쌌고 그런 23년을 보내다가 온전히 애들 없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그 준비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시점. 엄마가 중요했던 시점은 23년 동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아프면 안 돼가 첫 번째.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러면 애들 다 케어할 수 없어 이런 생각. 근데 네. 이제 나로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아까 엄마라는 역할의 중요성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정말 두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수고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좀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 네 글자가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수고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환영한다라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 시간. 환영은 뭐예요? 이 시간 내가 처음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이 시간을 네. 환영한다라는 마음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아요. 그 설레네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기쯤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될 테니까 네. 생소하고 낯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럴 수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그 환영한다라는 말씀은 좀 생각을 조금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영한다. 네. 어떻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한다에 수고했다에 충분히 수고했다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지금 조금 더 느껴보고 네, 싶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유 이제 조만간 환영받을 준비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애들도 나를 안 찾아요 이러면서 전화 안 와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노바디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네. 일단 수고했다에 네. 집중하시네요. 아까 그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네네. 네,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가 주입받다 보면 그 아무래도 쓸데없이 그 선민의식 일종의 특권의식 네.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조금 더 SNS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관종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제가 그거를 그 수위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말 지금 딱 떠올랐던 말이 있는데 두 가지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나만 중요해라는 어떤 생각과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이런 생각은 조금 그 느낌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들어주신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과장되게 하는 행동들을 만약에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좀 약간 나만 중요해. 나만 좀 위에 있어야 되고 좀 영향력이 내가 제일 세야 되고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나만 중요해 그러면은 이기주의 선민의식이 되겠지만 네. 이게 사회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만 중요해 뭐 이러고 이게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국뽕이잖아. 그렇게 되겠죠. 우리만 잘났어 이거잖아요. 나와 관련된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그러니까. 되면은 거기 이제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네. 거예요. 하다못해 국가조차도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죠. 네. 네.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방향이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의 방향이 또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방향을 또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정말 쓸모 없구나라의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좀 너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들을 좀 이제 오늘의 화두로 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민자들 출신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은퇴라는 게 나의 역할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정의를 해주셨고 네. 그게 내가
노바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시점을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민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일 이게 오게 되면 정말 노바디잖아요. 네. 이방인이라는 아무도 느낌이 나를 너무 많이 들죠. 몰라줘. 네. 네. 내가 뭘 할 줄 알고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고 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이제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네. 제가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방인, 노바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느끼는 가장 와닿았던 말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였어요. 그래서 이 뭐 바보라는 말이 뭐 정의가 뭐 다양하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저에게 익숙했던 한국에서 익숙했던 상황들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참 저에게 정말 이 존재의 어떤 흔들림을 맞아. 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던 기억이 무기력감. 있거든요. 네. 네, 무기력감도 들고 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전공이 6년이었는데 이제 첫 학기 딱 그 9월 이런 8월 이런 때 그 어떤 막막함이 네.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자로 오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제 드린 예는 뭐 학교에서의 그런 예였지만 제가 경험한 곳이 그곳이니까 근데 이민자로 오신 분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아마 그런 분들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나의 무기력감, 좌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에 대한 막막함, 그걸 동시에 다 느끼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처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어깨 두드려 줄 수 있을 만한 자격들은 다 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고했다고요. 수고했다. 네, 맞아요. 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선교 방송이 되지? 근데 그 막막함은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음 느끼는 막막함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다른 모양이지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순간에 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겪으시고 넘어가셨겠지만 그 과정은 다 아마 들으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똑소리 나는 똑순이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 왔더니 그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왔더니 뭐 서류 하나 읽어보는데도 참 그러니까요. 긴장을 하면서 여기도 내가 놓치는 게 없나 막 이렇게 네. 또 봐야 되고 이런 네. 불안함, 긴장감, 스트레스에서 살고 있는 네. 게 아마 다 맞아요. 지나가셨던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박사님 오늘 그 메로링 그 나의 중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중요함은 내가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내가 중요하다라고 나 스스로 믿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정신 승리할 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가 찾아본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은퇴 시기에 좀 그 메러링의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내가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연구에서 그러면은 소속감을 좀 내가 느끼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소속감 어떤 뭐 모임에 들어가거나 그룹에 소속돼서 좀 삶의 만족감이 올라갈까라는 어떤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단순히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삶의 만족을 느끼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내가 좀 그래도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그리고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단순히 뭐 친구가 많다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어떤 공동체나 뭐 어떤 속한 곳에서 어떤 것을 하면은 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함을 느끼는 게 그냥 정신승리 그냥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뭐 가족이나 친구를 도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필요한 부분에서 뭐 봉사를 했다거나 뭐 혹은 이제 어떤 이제 뭐 정말
그 작은 일이지만 내가 좀 친절함을 누군가한테 베푼다거나 그래서 그 반응으로 감사의 인사를 듣는다거나 하는 어떤 일상의 작은 일들로부터 나의 중요함이 좀 찾아온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무기력이 느낄 때 오히려 그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은퇴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아닐런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그 은퇴는 인생에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역할이 변하는 거라고 이제 좀 정의를 제가 바꿨는데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제 역할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사실 인생에서 없잖아요. 역할이 변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새로운 도전도 맞죠. 네. 다 거기에 결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나의 중요함, 이 메로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박사님 그 오늘 내용은 항상 저녁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따로 클립으로 올라가요. 감사하게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세요. 항상 그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데 언제 들어도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은혜 받으시는 분, 이게 아무튼 은혜 받으신다는 분들 많으셔요. 네, 그래서 꼭 클립이 올라갑니다. 혹시 이 시간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가능하니까 오늘 저녁에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방송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MG10AM 인스타그램에도 오늘 박사님 사진 찍어놨어요. 지금 올리려고요. 네, 그리고 박사님 인스타그램도 소개해드리세요. 네. 닥터.팟 사이클러지스트. 네, 길어요 좀. 제가 거기다 써드릴게요. 네, 저희 MG10AM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도록 태그 붙여놓겠습니다. 네. 이 중요하다는 메로링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궁금한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관련 전문가 되시는 분들께서 당신의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원오브댐이니까 그 댐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냥 원오브카인드, 너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딱 하나인 유일한 존재야, 그만큼 중요한 존재란다 라는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원오브댐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자괴감으로 힘들어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이 원오브댐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잘못돼서 지금 이제 그 너는 원오브 카인디아로 지금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심리학도 어떤 트렌드가 있어 갖고는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건지 그게 참 늘 궁금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지점이긴 한데 제가 뭐 심리학 트렌드 세터는 아니지만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교육법이 그 사람의 어떤 남은 인생의 자존감이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오브댐이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발달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대가 변하면서 좀 어떤 창의성이나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함이나 가치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휘가 돼야 되는 시대가 오면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육성을 해주는 그런 점들이 좀 강조가 되는 면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오브댐이었지만 그래도 창의성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아이디어 내고 그러고 했었는데 심리학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사회의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살아나가기 면들이 위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강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안에서 또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느 것을 강조하다 보면 늘 머릿속에는 그 부분은 조심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점을 강조하다 보면 늘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항상 100% 순도라는 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네. 100% 순도는 안 되더라고요. 네. 늘 불순물이 떨어져요. 원하지 네. 않았던. 네. 뭔가 완벽한 어떤 하나의 답은 모든 것에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균형을 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나의 중요함을 내가 인식을 하면서 네. 그게 내가 원 오브 카인드가 되는 걸로 인해서 괜히 이렇게 뭐 나오는 부작용, 네. 나만 특별해라든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된다든가 네. 또는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잘못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나는 잘했는데 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네. 뭔가 지금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거야 남을 라는 탓한다거나. 식으로 네. 규추되어지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그 균형을 위해서 다음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그럼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균형을 더하려면 그거를 약간 살짝 틀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겠다. 나 어느 예리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질문을 저렇게 받으시는구나. 와, 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런 생각 좋네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박사님. 아이고, 네. 오. 역시. 네. 그래서 왜 다시 보기 많이 하시는 박사님 것 방송을 같아요. 들으시면 은혜 받았다고 말씀들 하시길래 아니 어. 무슨 선교 방송도 아닌데 그랬는데 지금 진짜 그 느낌이야. 은혜 받은 느낌. 네.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 이제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무 나만 특별해라는 생각을 가지면 부작용들이 아까 많으니까 원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원치 생기죠. 않았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중요한 존재일까를 느끼는 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이 좀 기네요. 박사님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세요. 네. 아침마당에 아주 특별하고 아이고, 중요하신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분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그런 느낌을 주잖아.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기서 예로 준비해 본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패널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저한테 좀 이제 방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저희한테 필요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 작은 어떤 행동들, 말들 이런 게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네. 좀 두 분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정말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뭐 안녕하세요, 뭐 미국에선 많이 하겠죠. How are you?라는 뭐 인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 뭐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안부를 묻는 거, 그다음에 어떤 부분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많이 해주시는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당신의 장점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좀 그런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네. 비가 바람에게 말했다. 너는 밀어붙여. 나는 쏟아 부을 테니까. 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서 나왔던 표현인데 제가 지금 그 규제로 책을 까먹었습니다만
비가 바람에게 나는 쏟아 부을 테니까 너는 밀어붙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정아 씨하고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한 번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의 중요성을 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선배 할 수 있어. 네.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네. 거. 저는 야 이거 되겠어. 이거 말아먹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도 그런 뻔뿌지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항상 비와 바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밀어붙일 테니까 선배는 쏟아 부어. 뭐 이런 거. 요걸 그대로 우리가 친구 사이와 부부 사이로 투영을 하게 되면 네. 부부 사이에서도 저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에 무섭지 않은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상대방의 중요성을 더 키우고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스스로 느끼는 가치와 소중함이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을 갖다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네. 저는 리플레이스먼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리플레이스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네. 그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게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은혜 받았네. 네. 오늘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였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보기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 인생의 폴라리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박사님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주에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